네. 이번에는 이제 쿼리 메소드랑 그다음에 이제 쿼리 어노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쿼리 메소드는 사실은 뭐 말 그대로예요. 쿼리라는 말이 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쿼리라고 말하면 그냥 뭐만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셀렉트만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러 개의 뭐 DDL도 있고 뭐 DML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사실 펄이라는 말 자체는 셀렉트만 의미를 해요. 네. 아이고 제가 스펠링 틀렸네요. 네. 네. 그래서 메소드의 쿼리 메소드라는 말 단어 그대로 쿼리 메소드는 메소드의 이름 자체가 예 셀렉트문이 되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이제 시작은 파인드 바이나 겟 바이로 시작을 해 줘요. 그리고 메소드의 지금 보시면 이렇게 MNO 같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엔티티에서 잡아 놓은 속성들이잖아요. 그거를 넣어 주고 그다음에 키워드들도 많이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돼 있냐면 여기 저기 레퍼런스 문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정리가 돼 있어요,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징 처리까지는 끝나는데 제가 필요한 것들만 따로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키워드들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소드 이름 자체가 이제 이걸 의미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MNO를 기준으로 해서 참는데 비트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트윈 주고 그다음에 이제 오더 바이 또 결합을 해 주고 뭐 DESC 할 때 이제 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JPA 책들을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메소드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조건이 여러 개가 결합될 때 보면 뭐 엔드 같은 조건들을 막 이렇게 결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 어노테이션을 익히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말로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쿼리 메소드는 이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이 달라지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비트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JPQL이라는 애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JPQL을 그대로 순수하게 사용하는 게 쿼리 어노테이션이에요. 네. 고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리턴 타입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리턴 타입은 리스트 타입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배열 타입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가지고 오실 때는 그냥 엔티티 타입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파라미터에 이거는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파라미터를 '내가 페이지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페이지 타입으로 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네. 고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다음에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페이징 처리하실 때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뭐랑 같이 결합을 마지막 파라미터를 항상 요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페이지 어브를 만들 때 보면 이 타입을 만들 때 보면 소트를 같이 결합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 소트 조건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니까 이걸 같이 넣어 주면 쿼리 메소드를 만들 때 쪼끔 더 간단하게 만들어 낼 수가 있죠. 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한계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원래 쿼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렉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원하신다면 뭐도 가능하긴 하냐면 딜리트 바이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딜리트 바이를 할 때는 이제 뭘 주셔야 되냐면 트랜잭션 처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코드의 경우는 커밋 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쪼끔 이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나 커밋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프링의 AOP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AOP라 트랜잭션 관리에서.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걸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테스트하실 때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미리 좀 소개를 해 드렸어요. 자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쿼리 어노테이션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쿼리 어노테이션이랑 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 검색할 때 그 동적 검색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쿼리 DSL이라는 애를 이용을 해요. 예. 그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거 얘기는 파트 2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쿼리 어노테이션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뭘 쓰냐면 JPQL이라는 걸 써요. 이 JPQL이 이제 뭐의 약자냐면 자바 퍼시스턴스 쿼리 랭귀지의 약자예요. 근데 이 JPQL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희가 쿼리를 만들 때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게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이나 뭐 인라인 뷰나 뭐 뷰나 뭐 이런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쿼리를 셀렉트문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JPQL은 엔티티 클래스, 엔티티 타입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쿼리를 이제 SQL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쿼리 랭귀지를 이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기 약간 뭐랑 좀 비슷하냐면 SQL이랑 거의 유사하긴 한데요. 뭐가 다르죠? 지금 보시면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뭐 대소문자가 사실은 SQL에서는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엔티티 타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죠. "이건 메모라는 엔티티 쪽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준다는 거. 이런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쿼리문을 이렇게 만들어 내다 보니까 알리아스를 요런 식으로 같이 줘요. 그리고 이제 그 알리아스를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애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고런 점들이 쪼끔 다른 점이고요. 웬만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오토바이라든가 뭐 이런 키워드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형태에 거의 가까워요. 근데 이것도 아까 그 문서를 보시면 네 이렇게 골뱅이 쿼리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용하셔서 이제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만드는데 이 쿼리가 왜 많이 더 쓰이냐면 이제 정말 급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할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네이티브 SQL이라고 해요. 그냥 진짜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그냥 SQL 있잖아요. 그 SQL을 사용하실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도 이 쿼리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얘는 쿼리라고 하긴 하지만 인서 뭐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은 처리도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던지는 거를 한번 구경을 한번 해 볼게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아마 이 형태가 제일 많이 쓰여요. 요런 형태요. 요거는 지금 앞에 보시면 뭐가 있죠? 그 콜론이 있잖아요. 이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 내거든요. 그래서 이 콜론 값이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값을 주고 싶으면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값을 주시면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값들이 이제 여기서 매칭이 되죠. 물론 이거에 대한 처리는 당연히 뭐로 되냐면 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로 내부적으로 바뀌어서 처리가 돼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뭐도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물음표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걸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이 저기 샵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바 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쪼끔 더 복잡해요. 그죠? 앞에 이제 앞에 콜론이 붙어야 되고 샵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파람 해 가지고 이렇게 붙는 형태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보통 객체를 가지고 전달했을 때 그쵸? 객체를 전달해서 그 객체에 여러 개의 이제 값들이 있잖아요. 그 값들을 사용할 때는 요런 형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왜 예제에서 많이 다루진 않냐면 이렇게 할 정도면 사실은 뭘 더 많이 쓰냐면 그 쿼리 DSL이라는 애를 써요. 네.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다루긴 할 텐데 얘를 이용해서 보통은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지 이렇게까지 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별로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소개만 해 드리는 형태로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또 해야 되죠? 페이징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징 처리할 때는 굉장히 재밌는 점이 뭐냐면
페이징과 관련된 부분은 쿼리로 작성하지 않아요. 예. 대신에 뭐는 좀 필요하냐면 반드시 이거를 지정하셔야 돼요. 이 카운트 쿼리라는 걸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이러지 않으면 얘가 이제 뭘 못하냐면 카운트 이제 페이징 처리할 때 필요한 카운트 앱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제대로 동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쿼리 어노테이션은요. 자유도가 되게 높아요. 그쵸?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유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페이징 처리할 때는 저희가 수동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요런 점들을 좀 신경 써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쿼리를 이용할 때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엔티티 타입을 이렇게 끄집어 내잖아요, 이 메모 타입의 객체를. 근데 이제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그 소위 말해서 칼럼이라고 하죠, 우린. 컬럼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필요한 그 속성들 있잖아요. 그쵸? 예. 걔네들만 지정을 해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메모잖아요. 그죠? 메모를 이제 M이라는 알리아스를 줬죠. 근데 이제 알리아스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알리아스를 주고 M.M에 넣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함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정해진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재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현재 시간 얘기할 때 뭐 오라클의 경우는 뭐 시스테이트 그다음에 MySQL의 경우는 now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상관없이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나 이런 것들 뭐 그룹 바이, 카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공을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지죠. 대신에 그랬을 때는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의 배열 타입으로 들어옵니다. 예. 요거 하나를 쪼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오브젝트의 배열로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거죠. 네. 요런 부분들이 예 쿼리 메소드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페이지 처리가 되잖아요. 페이지 처리가 될 때도 제네릭 타입을 오브젝트의 배열 타입으로 해서 걔를 다시 끄집어내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기능은 이제 네이티브 SQL 기능이에요. 네이티브 SQL은 간단한데요. 뒤에다가 뭐를 붙여 주시면 되냐면 네이티브 쿼리라고 이렇게 붙여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오브젝트의 배열로 그냥 이렇게 뭐 아스테리크를 쓰시든 뭘 하시든 간에 끄집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 JPA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이라는 장점인데 이거를 쓰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종속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정말 급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하다 보면. JPA로 JPQL로 처리하는 게 더 어렵고 그냥 순수한 SQL에 있는 기능들 아니면은 무슨 오라클에만 있는 특별한 함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쓸 때가 되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네이티브 쿼리라는 이 속성을 명시를 해 주시고 출력값으로 주시면 예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JPA에 대한 소개는 JPA랑 스프링 데이터 JPA는 요런 겁니다. 요런 기능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 드린 거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뭘 해 드리려고 하냐면 그 저희가 이제 책에서는 JSP 대신에 타임리프라는 걸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